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목감기가 조금 와서 좀 오늘은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나긋나긋하게 자장가처럼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과학 때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는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공부를 했고요. 산의 예시로는 염산과 황산, 염기의 예시로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산염기 설명할 때 꼭 같이 설명하는 게 산성과 염기성이에요. 둘의 표현을 보면은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산염기는 물질에다가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있는 염산이 산이다. 여기 있는 수산화나트륨이 염기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게 산과 염기라면 산성과 염기성은 뭐냐? 산성은 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 염기성은 염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기억나는 산성, 염기성 이야기해 볼까요? 산성, 신맛이 난다. 금속과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탄산칼슘과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염기성, 쓴맛이 난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산염기, 공통으로 나타나는 성질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또는 지시약에서 특유의 색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산성 염기성에 해당하겠네요. 방금 이야기했던 성질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액성에 따른 지시약의 색 변화입니다. 통합과학 때 배웠던 모든 지시약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세 개의 지시약 중 가장 낮은 빈도로 출제가 되는데요. 리트머스 종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켰다면 액성이 무엇이다? 산성이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켰다면 용액 액성은 염기성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시약이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지시약은 BTB 용액과 페노불탈레인 용액인데요. 이 둘은 중화 반응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용액이기 때문에 꼭 액성에 따른 색 변화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BTB 용액,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이 어떻게 되죠?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페노프탈레인,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무색, 무색, 붉은색입니다. 이거를 빨간색이라고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페노프탈레인을 염기성 용액에 넣었을 때 색을 보면은 오히려 보라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빨간색이라는 표현보다는 붉은색이 더 올바른 표현이니까 붉은색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 같죠? 실제로 화학원 내신 시험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산염기 정의가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와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 이렇게 두 가지의 산염기 정의가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산염기 정의 있죠?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산염기 정의가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입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를 사용하게 됐냐? 그 까닭은 기존에 사용하던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에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거는 한번 듣고 이래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가 등장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 물에 녹아라는 말이에요. 산하고 염기의 정의를 보면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애초에 첫 정의 시작 자체가 물에 녹았을 때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의 산염기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레니우스 산염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수소이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산의 정의에 관련된 한계점이에요.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산성 수용을 보면은 수소이온이 없다고 해요. 거의 없대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수소이온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물 분자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H3O 플러스라는 이온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이온의 이름은 하이드로늄 이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산수용액을 보니까 수소이온이 없더라. 하이드로늄 이온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정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암모니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분명히 통합과학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암모니아는 염기라고 배워요. 하지만 암모니아는 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정의에 의하면 암모니아는 염기가 아니에요. 그 까닭이 뭐냐? 요 뒤에 나와 있는 네노타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노타라는 말 뜻의 의미는 뭐냐면 나한테서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 반응을 보면 결과적으로 수산화이온은 누가 내놓은 것이다. 암모니아가 내놓은 게 아니라 물이 내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얘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서 용액의 액성을 염기성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염기가 아니라고? 좀 이상하죠.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산염기 정의가 등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정의의 이름이 바로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염기 정의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염기 정의도 알고 계셔야겠죠. 브랜스테드-로리는 산을 어떻게 정의했냐?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산,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 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기준이라면 브랜스테드-로리는 그런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이 물질이 A라는 물질과 반응할 때, B라는 물질과 반응할 때 그 두 반응에서 각각의 행동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는 물질이 A한테는 수소이온을 줬고 B한테는 수소이온을 받았다면 A한테는 산이 되는 거고요. B한테는 염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놓는, 받는과 같은 말의 의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내놓다라는 건 내가 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잃은 거랑 똑같아요. 수소이온을 내놓았다, 수소이온을 잃었다. 그럼 염기, 받다는 무슨 말과 같은 말이겠어요? 수소이온을 얻었다랑 같은 말이겠죠. 이 두 개를 생각하면서 아래에 있는 예시 반응식을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응을 보면은 염화수소 기체가 물과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반응식을 산염기 정의를 통해 해석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봐줘야 되냐? 대응 관계에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봐줘야 돼요. 반응물에 염화수소가 보이죠. 그럼 생성물에 염화수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을 찾아야 됩니다. 어차피 수소이온을 얻거나 잃을 거예요. 그럼 가능한 게 H2Cl 플러스 또는 Cl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럼 어떤 꼴이 HCl에서 나온 꼴이다? Cl 마이너스가 HCl에서 나온 꼴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HCl은 옆에 있는 물에게 수소이온을 줬는가 받았는가. Cl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선 수소이온을 줘야겠죠. HCl의 수소이온을 잃어야겠죠. 그러면 이 반응에서 HCl은 뭐로 작용했다?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물 한번 봐볼까요? HCl에게 수소이온을 받으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형성했죠. 그럼 이런 경우에 H2O는 브랜스테드-로리에 뭐로 작용했다? 염기로 작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염기 정의는요,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과의 반응에서 산염기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마다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화학 반응식을 보고 누가 산인지 누가 염기인지를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 잠깐 멈춰놓고 아래쪽에 있는 반응에서 산과 염기를 판단을 해보세요. 선생님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3가 뭐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NH4 플러스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수소이온을 얻었으니까 NH3는 브랜스테드-로리의 염기가 되는 거고요. H2O는 여기에는 NH3에게 수소이온을 줬기 때문에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레니우스 정의랑 브랜스테드-로리의 정의의 차이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는 기준 대상이 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산이면 계속 산이에요. 우리가 HCl 산이라고 배우죠. 그럼 얘는 영원히 산인 겁니다. 왜? 물과 반응했을 때, 물에 녹았을 때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브랜스테드-로리 산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랑 반응하냐에 따라서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여기 써져 있는 화학 반응식에 바로 그런 물질이 보이죠? 누구예요? H2O입니다. 위 반응에서는 염기로 작용하고 있고 아래 반응에서는 산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산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들을 부르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조건에 따라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물, HS-, HCO3-, HPO4E-, H2PO4- 등이 있는데요. 이 정도가 화학원에서 나오는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써져 있는 물질들이 항상 양쪽성 물질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양쪽성 물질에 관련된 문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양쪽성 물질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냥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1, 2, 3, 4, 5번 중에 양쪽성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양쪽성 물질은 조건에 따라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로 예시로는 누가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는 어떤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냐면 여러 개의 반응식들을 쭉 써줘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위 반응식에서 H2O가 양쪽성 물질로 작용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건 여기는 반응식에서 H2O가 뭐로 행동했는지를 봐주면 돼요. 만약에 전부 다 산, 전부 다 염기로 행동했다면 양쪽성 물질로 행동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써져 있는 반응처럼 어떤 반응에서는 산, 어떤 반응에서는 염기로 사용됐다면 H2O는 양쪽성 물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H2O는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물어보는 보기가 있고 양쪽성 물질로 작용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보기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개념만 더 하면 오늘 영상이 끝이 나는데요. 바로 짝산짝염기입니다. 이거는 은근히 정말 잘 헷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뭔가 짝산짝염기, 브랜세드 로리의 산과 염기가 짝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짝을 이뤘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짝산짝염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짝산짝염기는요, 정반응과 역반응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HCl을 보면 정반응에서 수소이온을 내놓으며 산으로 작용하고 있죠. 근데 이에 대한 결과로 만들어진 염화이온은 역반응에서 뭐로 작용할까요? 수소이온을 받기 때문에 염기로 작용합니다. 정반응에서 산으로 작용한 물질은 역반응에서 뭐로 작용할 것이다? 염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짝산짝염기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 반응에서 짝산짝염기 관계를 찾아라라고 하면 HCl과 Cl-가 짝산짝염기 관계, H2O와 H3O+가 짝산짝염기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되기도 하냐면 그냥 이렇게 두 개의 반응식을 보고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H2O의 짝염기를 찾으세요. 이렇게 문제를 물어봐요. H2O의 짝염기가 누구냐? 이거는 어떻게 봐주면 되냐? 얘의 짝이 염기라는 건 지금 H2O가 뭐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반응 중에서 H2O가 산으로 작용하는 반응을 찾습니다. 위 반응이에요? 아래 반응이에요? 아래 반응이죠. 그럼 아래 반응의 짝꿍 염기를 찾으면 돼요. 아니죠. 이렇게 수산화 이온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짝산짝임기도 어려운 거 없죠? 브랜세드 로리의 산림기 정의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몇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모두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염기 정의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영상 하나를 올린 적이 있어요. 내신 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소단원별로 난이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동적 평형과 산염기 정의는 쉬운 편에 속해요. 여기서 문제를 틀린다? 절대로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